네, 최현덕 매니저 만나고 왔습니다. 시장 안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SNS발 뉴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봤는데요.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 양시장의 탄력도가 좀 더 커졌습니다. 코스피는 1.27%,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선물 외수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주면서 지수도 반응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53% 오른 69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다소 약했던 2차 전지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시장 안에서 좀 많이 밀렸는데 지금은 밑꼬리를 달고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 그 안에 있는 주요 이슈들, 재료들 살펴보도록 하죠. 차영주 소장, 박철순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과 살펴볼 재료들이 여기 제 옆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아가 굉장히 강하죠. 자동차들의 주가 상승 속에 지금 핫 이슈가 하나 떠올라서 이에 대한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떤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가 IRA 법안을 축소하는 반면에 탄소 포집은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어제 딱 1시쯤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시세 급변하자 저희가 장 마치기 전에 내일도 이 종목들을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서 이 재료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참 어렵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우리나라도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뭐 전기차 하면은 자율주행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그니처 기업 테슬라가 있고, 그럼 테슬라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으로 나서볼까 했던 일본 차량의 경우에는 중국산 저가 자동차가 계속 유입되면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자. 지금 세계 3위 현대차를 뛰어넘으면서 혼다와 닛산이 통합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서명 직전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뉴스로 나오던데요. 각 브랜드를 독립 운영하는 체제로 합병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힘들었나 하고 제가 차트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국내 증시 자동차주만 부진했던 게 아니라 이들은 더 힘들었더라고요. 지금 왼편에 있는 것이 2024년 1월 첫 거래를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주요 도요타와 혼다, 닛산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그래도 새해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중반부터는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없더라고요. 연초 대비 다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고요. 국내를 대표하는 현대차, 기아 주가 보시면 코스피 지수보다 선방하는 흐름을 새해 초반에는 보여줬지만 하반기 들어서부터 현대차의 주가 낙폭이 컸고요. 그나마 지난주 기점으로 조금씩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큰 실익은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만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영석 선생님,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합병 배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업황에 있는 그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합병한다라는 것은 그 업황에 대한 바로미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닛산, 혼다 뭐 이름만 들어도 뭐 다 아는 그런 굵직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현재 지금 그 상황이 변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혼다와 닛산은 뭐 그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였었죠. 여러분 동남아 한 10년 전만 가셨어도 다 일본 차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동남아를 가보시면 우리 현대차, 그 다음에 중국 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결국 닛산과 혼다는 현재 지금 거의 동남아에서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내수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현재 지금 전기차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주력을 했었죠. 하이브리드 전략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친환경차에 대한 어떤 침체, 그리고 여전히 이제 중국의 어떤 굴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화이가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할 정도니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합종 연행이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잘 나갈 때 굳이 손잡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래도 경쟁 회사와 손을 잡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의 자동차 업계가 갖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우리가 명확히 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기사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밑줄 그어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논의 중이고요. 아직 MOU도 체결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합병까지 가는 과정은 합병은 제가 볼 때는 할 가능성은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에 대한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은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헤드라인만 놓고 봤을 때 좀 자극적인 게 이제 세계 3위 업체로 올라서면은 현대차가
한 단계 내려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대차, 기아에게 위협이 되는 양 기업들의 맞선인 건지 소장님의 생각 어떠신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네.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저는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지금 이제 돼서 뭐 지금 마일리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년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아와 닛산과 혼다가 합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그냥 승인해 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셔야 될까? 물리적으로 보면 이 숫자를 합치면 우리보다 높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하면서 슬롯 그러니까 비행 권한을 많이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축소시켜서 합병을 시킨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굳이 일본의 거대 업체가 생기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면 미국 시장 점유율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규제 문제라든지 충분히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현대기아차한테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독점 당국에 대해서 우리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할 거고요.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점유율을 그대로 더한다? 이거는 뭐 주식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4년 걸렸고요. 따라서 닛산과 혼다 입장에서 과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얼마만큼 미국 정부 로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점유율을 대폭 깎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철순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닛산이랑 혼다가 합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뭐 신경 자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왜 신경을 안 그러냐면 쓴다. 이게 지금 힘들기 때문에 사실 합병을 하는 거거든요. 두 회사 모두 다 현대차 그룹에 대비했을 때 사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혼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판매량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중국 시장에서 거의 매출이 뭐 4분의 1 토막 뭐 이렇게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닛산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이 아마 한 80% 정도 깎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그만큼 상황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규모라도 키워가지고 경쟁력을 우리가 높여보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3위로 올라간다는 기준 자체도 좀 약간 잘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 이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보다 조금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를 봤을 때 올해 사실 실적만 봐도 사실 현대그룹차가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왔었고 판매량도 양호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해도 3위권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현대차 그룹이 훨씬 더 앞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뭐 합병을 하던 하지 않건 지금 두 회사는 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은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을 내놓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비교를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타이밍이 좋게 이런 뉴스가 나오는 와중에 현대차랑 기아의 주가가 크게 올라주고 있고요. 네. 기아가 지난주부터 자동차주 내에서 거의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반등 신호 초입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주가가 사실 최근 몇 개월 동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은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판단이고요. 최근에 사실 지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평가 종목들 쪽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이제 자동차를 내년까지 봤을 때 좀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뭐 이런 정도인데 왜냐면 지금 내년에 이제 글로벌 판매량 이 올해 대비했을 때 한 3% 정도 빠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나 지금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BYD라든지 이 미국과 중국 차들이 너무나 지금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판매량은 줄지 않을까. 그렇다면 중장기 베팅보다 지금은 뭐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완성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품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선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중국향 매출 비율이 높은 부품주 같은 경우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현 구간의 현대차, 기아 이 완성차 투톱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차은수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사실 2024년 중반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 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되게 뜨거웠는데 그 이야기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냥 기아가 좀 선방하고 있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거기에 이제 안 좋은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겹친다라고 그러잖아요. 울고 싶을 때 뺨 맞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저는 기아가 상승할 수 있는 우주의 기운이 모였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기아 같은 경우 오늘 10만 원이라는 그 저항대를 차트상 박스권을 뚫어버렸어요. 이거는 교과서적인 거죠. 바닥권에 있어서의 완연한 박스권,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박스권, 여러분들 제 얼굴 옆으로 보이죠? 완연한 박스권인데 오늘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지금 이제 2시 45분인데 시장 얼마 안 남았는데 윗골이 안 달고 지금 올라가죠? 이거는 돌파 신호죠. 이거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거의 모든 교과서적인 돌파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현대그룹주들이 따라오죠.
더군다나 오늘 얘네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융주들 같이 올라가는데 밸류업 프로그램, 그다음 배당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환율까지 지금 현재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드디어 5천억 원에 대해서 해지하겠다 이런 구두 개입이 벌써 나왔죠. 이렇게 된다면 환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기아 차트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라고 본다면 이건 뭐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교과서적인 차트다라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이 경쟁하는 부분들은 아니냐라는 건데 우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할 때 누가 수혜를 봤죠? TA가 수혜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유럽 노선을 지금 여러분들 TA 타시고 이제 파리를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기아를 우리가 나쁘게 볼 수 있는 요건들은 현재로서는 지금 찾기 어렵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기업들을 언급을 해왔던 부분들인데 연말을 두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아,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것 같다. 오늘의 차트상 흐름도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럼 박주신 이사님은 나는 개인적으로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단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 부품주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동일한 생각이었는데 아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워낙 또 박스권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완성차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하지만 성장성을 봤을 때는 부품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부품주 단이 훨씬 더 빨리 올라오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HL 만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들 상당히 이번 달 들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한 5%대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크게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왜 지금 부품주를 좋게 보고 있냐면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테슬라라든지 뭐 BYD 특히나 중국 쪽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신 정책 이후에 지금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투자 보조금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배터리는 사실 뭐 중국 배터리를 쓸 수 있겠지만 부품을 사기에는 사실 국내 부품주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전기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자체가 HL 만도라든지 아니면 현대 모비스라든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품 기업으로 러브콜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수 부양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도 제가 한번 HL 만도라든지 현대 모비스를 언급드렸지만 중국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완성차 업체는 약간의 경쟁을 받을 수 있어서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품주들 특히나 중국향 매출 비중이 원래 높아서 고객사를 많이 확보했던 HL 만도라든지 현대 모비스는 실적이 더 커나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 성장폭을 봤을 때는 현대 모비스와 HL 만도를 보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게 현대 글로비스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올 그 상반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기업 IR 했어요. 창사 이래 처음 기업 IR 한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지배구조 얘기가 나왔을 때죠. 뭐죠?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제 다른 방송 그때 출연할 때랑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린 게 결국 삼성전자도 이건희 회장 돌아가지고 3년 동안 특별 배당했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특별 배당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현대 글로비스 배당 내력에 대한 부분들을 꼭 연말에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기술력과 관련해서 이 현대차, 기아 그리고 닛산, 혼다를 비교하기에는 참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그 기술력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반등 신호가 나와 있는 것도 맞다. 기아가 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더 좋아 보였고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HL 만도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탄소 포집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종목군들이 테마주들이 올라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유 있는 근거 있는 상승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추가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CCUS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리포트에서 발췌를 해봤는데요. 옥시덴탈 CEO가 트럼프 당선을 했어도 CCS 보조금은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DAC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에너지 독립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트럼프가 무시하지 않을 거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엑소모빌 CEO 역시 파리 기후협약 탈퇴에 반대하면서 IRA가 타당하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엑소모빌 하면 이제 정유업체 생각하니까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역시도 탄소 배출 감축 관련한 기술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초기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IR에 관련한 세액 공제가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기업들이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 투자를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트럼프가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과거의 이력을 살펴봤을 때에도 증거는 있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에 45Q 텍스 크레딧이라는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이건 CCS와 CCUS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이고요. 당시에 해당 공제 금액이 늘어났고 그 이후에 바이든 정권이 들어왔을 때에는 더 규모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게 없다. IRA는 뭔가 칼을 휘저을 수 있지만 이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영주 선생님. 제가 사전에 들었던 그 궁금한 질문 있잖아요. 왜 하필 어제 그 타이밍에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과거 뉴스를 찾아서 기사화하고 시장이 반응을 했을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튜브의 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IRA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이게 빠졌네라고 누군가 발견을 했고, 그게 시발점이 됐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불과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구체화되면서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부는 거죠. 소로스가 얘기한 재기적 현상입니다. 누군가 하나 강력한 유튜버가 그것을 얘기를 하면 수많은 방송,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것을 따라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확신에 찬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소로스가 얘기한 재기적 현상인데, 그게 원래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에 있었던 것이 지금 뉴스 시장에도 있다라고 봐야죠. 자, 지금 이제 정현 아나운서가 길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딱 한마디로 반발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 때 당일날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제 규정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당일날 탈퇴 선언을 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할 때 몇 년도까지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된다. 이게 파리 기후협약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 안 따르겠다라고 트럼프가 탈퇴를 한 겁니다. 지금도 트럼프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석유화학 업체가 이런 걸 한다? 당연히 ESG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쪽으로 뉴스를 모아가느냐라는 거하고 팩트를 놓고 보느냐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저는 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내러티브를 넘버스로 바꿔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 투자자들이 현명하다라는 게 이런 뉴스의 반응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 반응 속도가 오전에 끝났다라는 정면에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뉴스에 반응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뉴스에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당일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잘 캐치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탄소 포집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고 비우호적일 수도 있다. 지금 여러 가지 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그 변수들을 유념해 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박수순 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시장에 반응을 했으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탄소 포집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나쁘지는 않지만 확 끌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더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뭐 조선이라든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길게 본다고 한다면 뭐 나쁘진 않은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사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엑소모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옥시덴탈 같은 이런 석유 기업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적극적으로 뭐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은 계속 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탄소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석유를 시추하거나 할 때 나오는 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유전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좀 늘리는 활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거를 수익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라면 일단은 조금 관심은 필요하겠다. 미래 성장 동력은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더 수급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좀 약간 생각한다면 사실 매력도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단기 테마로 좀 끝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사실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실제적으로 이 수익화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뭐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 관점이라면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좋긴 한데 그리 또 끌리진 않는다라고 애매하게 의견을 주셨어요. 차은수 실장님, 우리가 너무 한 면만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제 눈에는요, 오늘 정부 차원에서 CCUS 산업 육성을 위해서 19일부로,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 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제정한다라고 마침 오늘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뭔가 정부 차원에서 탄소 포집과 관련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석이 되어 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뭐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다양한 테마주들이 움직였죠. 그게 이제 좀 짧았죠. 여러분 지금 양자 기억하십니까? 그다음에 뭐 정치인 테마주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오래 갈 거로 봤죠. 근데 벌써 시장에서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잊혀져 버렸습니다. 탄소 포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매매가 어느 정도 저는 가능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전 박철순 이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대체로 나올 수 있는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탄소 포집 지금 화면을 멈춰주시면 지금 화면에 제일 많이 오는 게 6%죠. 기아가 6.4% 올랐습니다. 그러면 탄소 포집에서 물리시겠습니까? 기아에서 물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지난주 같이 우리가 그 주도주들이 없는 상황에서라면 충분히 테마주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루 이틀 더 끌고 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테마인 탄소가 기아보다 못 올랐다라고 본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테마주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대형주로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이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정부 정책도 필요하고 우리가 먼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정말 기후를 위해서는 탄소 포집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오늘 투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같이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철순 이사님, 그래도 제가 오늘 탄소 포집 관련주를 쭉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국내에서는 탄소 포집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 앞서 뭐 6%가량의 상승밖에 안 보여주는 종목도 있지만 캠트로서는 여전히 상한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안에서 테마를 선별한다면 어떤 핵심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마감을 위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라가는 대형주, 안전한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단기 테마주에 넣는 건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테마가 형성이 안 됐더라도 좀 개인적으로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 중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SGC 에너지는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도 굉장히 좋고 오늘 사실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장중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12%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윗골이 많이 달았습니다. 그만큼 테마가 이제 끝나가는 게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테마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SGC 에너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모아갖고 액화탄산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걸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이라서 앞으로도 테마가 또 형성됐을 때는 먼저 SGC 에너지 봐야지라고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올해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주가는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이런 것들만 봤어도 사실 들어갈 만한 종목이었는데 테마까지 형성되면 또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너스적인 개념까지 봤을 때는 일단 주가도 싸고 탄소포츠 관련된 이슈도 있는 SGC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탄소 포집 테마에 대해서는 강도가 그리 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종목을 미리 좀 발굴해 놓는다면 SGC 에너지가 눈에 띈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재료는 두 분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